연금술에 대해서 아예 연금술사의 돌이 뭔지를 말을 해줄게. 연금술은 사실 좀 신비주의적인 게 거의 없어. 왜 그러느냐? 연금술은 이제 고대 연금술들이 특히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의 서양에서 연금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막 연금술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던 때였거든. 그런데 이게 좀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현대에도 물론 이 고대 연금술 서적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할 필요는 없어. 왜? 안타깝게도 현대 이제 그 몇백 년 전 연금술 고서들을 출판을 할 때에 현대 화학자들이 이미 다 주석을 달아놨어. 그러니까 연금술 서적에서는 뭔가 신비롭게 나오는 거야. 막 용과 피닉스를 섞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은 죽음과 해골이 드러날 것이니 그 검은 죽음에서 공작이 나타날 것이다. 막 연금술 서적은 이렇게 신비롭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현대의 그 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놔서 이거 황화수은 조제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뭐 소디움 나이트록사이드 뭐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건데? 그리고 이미 이게 뭘 만들어? 화학식으로 현대 화학자들이 연금술 서적을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만들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 연금술사의 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 화학 공식까지도 이미 알고 있어. 그게 뭐냐? 진사 혹은 경면주사라고 불리우는 시너벌, 다른 말로는 황화수은입니다. 유황하고, 유황 있죠? 계란에 들어가 있는 유황. 어머, 갑자기 화질 왜 이래? 그 계란에 들어가 있는 유황하고 수은하고 섞으면은 시너벌, 그러니까 경면주사, 그 시뻘건 빨간색 크리스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금술사의 돌이 빨간색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Fullmetal Alchemist, 그 뭐지? 강철의 연금술사를 봐도 연금술사의 돌은 늘 빨간색이지. 왜 그렇다? 황화수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황화수은도 옛날 사람들이 이 황화수은을 연금술사의 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시너벌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일단은 수은이 너무 필요해. 수은은 최고봉이야, 연금술에서. 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뭐 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사잖아.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서 99.99999%의 순도로 뭐 브로민이든 아이론이든 뭐 하이드로젠이든 뭐 이런 거를 다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뭐 금이든 은이든 99.99%의 순도의 화학 원소를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섞을 수가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데? 불가능해. 옛날 시대에는 광산에 가서 캐와야 돼. 그러면은 광산에서 캐오면은 금, 은, 철, 주석, 납, 이런 연금술적인 그런 광물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 아니지. 광석 안에 박혀있단 말이야. 근데 이 광석에서 그럼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쇠든, 미셸 안녕, 얘만 따로 빼내야 돼. 어떻게 빼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그렇게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수은이야. 수은이 아니면은 아예 칼도 못 만들고 귀걸이도 못 만들고 금속도 못 만들고 약도 못 만들고 연금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왜? 현대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다 수은으로 했단 말이야. 수은은 금속을 녹여서 아말감으로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 같은 데에다가 수은 그 물을 뿌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다 녹여버려요. 알루미늄, 쇠, 금, 은, 여기다가 수은을 그냥 부으면은 그냥 녹여버려요. 그러면서 액체 상태에 있는 이 수은이 점점 찐득찐득하게 변해요. 그래, 찰흙처럼. 거기다가 많이 용해시키면 많이 용해시킬수록 점점 찐득하고 굳어지게 변한단 말이야. 진흙처럼, 찰흙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빨 충전재로 썼던 거, 아말감 있지? 아말감. 그게 다 뭐냐? 수은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은을 당연히 넣는 게 아니고 수은하고 은하고 자꾸 섞어서 수은에다가 은을 녹여서 이제 이게 찰흙처럼 이렇게 꾹꾹 뭐라 그러지? 꾹꾹해진다 그러나? 어쨌든 꾹꾹 이렇게 해주면은 이빨에다가 그걸 이렇게 꾸겨 넣는 거지. 그게 아말감이야. 아니면은 금 아말감도 금리빨도 마찬가지야. 수은하고 금을 녹여. 그래서 이게 금 아말감이 되잖아. 찐득찐득 꾸덕꾸덕해지잖아. 그럼 그 이빨 충치에다가 거의 파는 거 갖다가 충전재로 쓰는 거야. 그게 아말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금리빨, 은리빨, 아말감을 안 쓰지. 요즘은 포슬린, 그 뭐라 그러지? 포슬린을 뭐라 그래? 그냥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바꿔 끼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래가지고 옛날 시대에는 다 수은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광석을 가져와. 어떤 화학물질을 가져와. 이 광석에서 빼내야 될 거 아니야. 분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광석에다가 수은을 그냥 뿌려. 그럼 이 수은이 광석의 돌덩이는 남겨두고 납이 됐든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얘네들만 따로 자기 안에 녹여내. 그래 찰흙으로 아말감으로 변해. 그러면 이제 수은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끓는 점이 굉장히 낮잖아. 이거를 플래스크에다가 놓고 가열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수은은 이제 아말감에서 가열이 되면서 수은은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고 금이든 은이든 납이든 쇠든 연금술에 필요한 그 재료들만 거기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정제기술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약을 만들 때 뭐 할 때 뭐 상관이 없지만 그냥 과학기술 가지고 사용하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수은이 아니면은 약도 못 만들고 연금술도 못 하고 칼도 못 만들고 귀걸이도 못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자연 상태에서는 광물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얘네들만 추출 분리를 할 때 수은이 꼭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연금술에서 이제 수은은 신의 물질이다. 영적인 물질이다. 얘는 왜 영이라고 한다는 거는 남자 몸에 담기면 남자가 되고 여자 몸에 담기면 여자가 되고 백인 몸에 담기면 백인 사람이 되고 흑인 몸에 담기면 흑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은이 그거다 이거지. 금 광물에다가 섞으면은 금을 뽑아낼 수가 있고 은 광석에다가 넣으면은 은만 뽑아낼 수가 있고 뭐든지. 그래서 이제 수은이 영의 물질이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수은을 어디서 얻으냐? 수은은 그러니까 수은이 너무 필수적인 재료였던 거야. 그냥 땅 파면은 수은 나와? 안 나와요. 뭐냐? 우리가 진사 그 무당들이 무당들이 부적 쓸 때 쓰는 게 경면주사라 그러거든. 그 경면주사 황화수은이야.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쓰는 그 경면주사가 수은 독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만지거나 당연히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황화수은은 독극성이 엄청나. 그런데 이 황화수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옛날부터 황화수은 그 시뻘건 돌 이거를 찾아내서 여기에서 황화수은에서 유황하고 수은을 분리시켜서 그 분리한 거는 이제 빨간색 그 분리된 거는 빨간색 염료로 쓰고 분리된 수은은 연금술에 썼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시나벌 황화수은이 너무 이제 신비의 물질인 거야. 그럼 이제 황화수은을 연단을 해야 되잖아. 그럼 먼저 염기성 베이스에다가 유황을 먼저 섞어요. 그냥 쓸 수는 없어. 먼저 황화수은, 옛날에 사람들이 연금술사의 돌이라고 생각을 했던 황화수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 여기 첫 번째 여기 맨 왼쪽에서 그림부터 한번 보자. 밑에 교환카드, 황제카드, 여제카드가 있지. 이 맨 처음에 도상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그치? 그런 다음에 비둘기가 있어. 이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상징을 차용한 거고 이 연금술에서 이 비둘기는 무엇을 말을 하느냐? 대자연의 이치를 말을 해. 그러니까 어떤 광물이나 화학 물질들을 섞으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게 신께서 하시는 미스테리로 본 거야. 그 이치를.
화학 반응을.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 배후에 있는 신비로운 알 수 없는 신기한 그 비밀스러운 이치. 아무리 뭐 소금을 물에다가 용해시켜서 소금이 사라지는 용해된 그 이치라 아무리 단순한 화학 반응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아주 신비롭고 신의 허락과 신의 이치다 이거야. 그래서 비둘기가 있는 거야. 그럼 연금술사의 돌을 그러니까 황화수온을 시너바를 우리가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과 달, 왕과 왕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태양 위에 왕이 서 있고 붉은색 장미를 들고 있지. 그런 다음에 흰 옷을 입은 여왕, 이게 수운을 말을 해요. 수운인 여왕이 여기서 그 흰색 장미를 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뭐냐? 이게 첫 단계야. 이게 교황 카드야. 교황 카드를 보라고. 마치 이 맨 처음에 연금술 제일 왼쪽에는 연금술 도상을 보면은 노란색의 육각형 별이 있고 그 아래 신성한 비둘기가 있고 그 옆에 왼쪽에는 붉은색 남성 왕이 있고 유황을 말하는 그런 다음에 수은 여성 달을 말을 하는 흰색 여성이 있어. 잘 봐. 이 교황 카드를 보면은 마치 이 연금술 위에 있는 그 노란색 하늘의 은총, 하늘의 신비인 그 별처럼 황금색 왕관을 썼고 그 사람의 옷 안에는 흰색 비둘기와 같이 흰색 옷을 입고 있고 교황의 아래에는 붉은색 장미가 그려진 수도승과 흰색 장미가 그려진 수도승이 그 교황의 앞에 섰어. 그런데 아서 헤드웨이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교황은 아직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사람이지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서 헤드웨이트가. 그러니까 교황은 말 그대로 목사님 같은 거지 깨달은 부처님은 아닌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 교황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서울대 가야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그래야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나의 진실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넌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존경을 해야지. 네가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조적이야. 지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혜가 있고 깨달은 자에게 어떤 애 가서 요즘 저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깨달은 오은영 선생님 가서 그럼 뭐라고 하겠어? 네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래서 엄마의 관계성에서 네가 불안적 애착관을 갖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 엄마가 떠날까는 불안 마음이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자, 네가 불안해할 것이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을 하겠지. 지혜가 있고 깨달으니까. 근데 교황은 어떤 사람이라면은 그럼 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10계명에도 네가 너의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나왔고 삼강오륜을 지켜야 되고 부모님의 수지 발보 신체 부모를 부모님께서 조상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네가 감사히 여기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엄마 말 들어야지.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이게 교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아서 헤드웨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봐. 여기 그런데 이 교황의 빨간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입은 수도승이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또 보자면은 교황 카드 이전에 오는 왕과 왕비 붉은색 옷을 왕은 붉은색 옷을 입고 왕비는 흰색 옷을 입고 있어. 똑같지? 그런데 연금술의 첫 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 유황이 있어. 아니면 수운이 있어. 그대로 쓸 수 있어? 옛날에는 못 써.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교황이 아직은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벗어 던져야 되는 거짓과 위선의 옷, 바리새인 같은 거지. 좀 약간 착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거를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진리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말을 했듯이
그냥 일단은 뭐 이제 연금술사에 들어온 황하수운을 우리가 연단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유황하고 수운 섞으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건데? 뭐 옛날 뭐 12세기, 13세기, 14세기 때 공장에다가 전화해서 순도 99.9%의 수은 2갤런하고 유황가루 한 3kg 정도만 배달해 주시겠어요? 빨리요. 이렇게 가능해? 아니지. 얘네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막 이 수은도 시나발 막 광석에 들어가 있고 유황도 막 섞여 있어. 이거를 이제 옷을 뺏겨서 먼저 정제 99.9%의 순수 수은으로 그런 다음에 순수 유황으로 정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황제나 여제가 아서 헤드웨이트가 이 타로카드 원저자가 말을 할 때도 얘네들은 정제가 안 된 남성성, 정제가 안 된 여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황제는 어떤 사람이야? 남성이야, 유황이야. 남성성 태양에 속하는 유황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강력하고 뜨겁고 아주 연소를 하고 열기를 화학 반응을 강하게 해서 열기를 뿜어내는 남성적이야. 그런데 정제가 아직 연금술에 쓸 순 없어. 황제 옷을 뺏겨버려야 돼. 무슨 말이냐? 정제되지 않은 남성성이 뭔데? 화내고 폭력 쓰고 지배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겠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나의 적을 짓밟고 물론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능동적이고 성실하고 도전정신이 있고 이런 장점도 있겠지.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남성성, 아직 연금술에 사용하기 힘든 정제를 먼저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남성성인 거야. 그런 다음에 여성성도 마찬가지인 거야. 말했듯이 수은 바로 쓸 수는 없어. 이 수은을 시나발, 이제 광속에서 이제 시나발이라는 거를 광속 금속에서 구하면은 여기에서 수은만 따로 또 빼내고 정지를 해야 돼. 이 여자 왕비도 옷을 뺏겨버려야 돼. 옷을 벗겨버려야 돼. 순수하게. 그게 뭐냐? 여제 카드다 이거야. 여제가 카드가 물론 이제 뭐 사랑스럽고 모성애가 있고 어머니와 같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여성적인 거는 맞아. 그러나 정제가 안 된 여성성도 많아. 뭐 자신감 없고 게으르고 회피하고 쾌락에 빠져들고 게임하고 쇼핑하고 사치하고 섹스하고 술 마시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현실을 도피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 기분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냉정한 사람들의 조언 귀담아 듣지 않고 칭찬과 좋은 말만 하는 거에만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나약한 여성성의 이 단점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먼저 어떻게 하는가? 먼저 순수한 남성성, 순수한 여성성으로 정지서 빨가 뺏겨야 된다. 그게 바로 연인 카드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는 거야. 그 두 번째 그림으로 정제한 유황과 정제한 수운을 이제는 연인 카드. 너희들이 완전한 순수한 너희들의 부정적인 거 뺏기고 이제 완전히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로 자신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 연금술적인 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우리가 물론 대표적으로 결혼 생활이나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동성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군가는 남성적인 역할, 누군가는 여성적인 역할을 서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아니면은 뭐 게이들의 경우는 탑하고 바텀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내 안에 아직 정제가 안 됐어. 그럼 이 관계가 될까? 나는 남성이기는 한데 화내고 싸우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가부장적으로 폭군처럼 행동하고 구는 게 그게 남자다운 거고 가장적이라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생각이 있어. 연애가 되겠어?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자도 분명히 뭐 따뜻하고 여성스럽고 공감 능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몰라 귀찮아 오빠 오늘 밥하기 싫다 나가 먹어 오빠 나 그냥 휴식 쓰면 안 될까 일하기 씨발 이지랄 하고 있으면은 결혼이 연애가 되겠냐고. 뭔 말인 줄 알지?
먼저 연금술적으로 완벽한 연금술사의 네가 연금술사의 돌이 되고 싶잖아? 네가 완성된 존재가 되고 싶잖아? 그럼 일단 너부터 빨가벗겨져야 된다는 거야. 너부터 정제돼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일단 욕망만 해.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좋겠다. 감당할 수 있어? 정제되어 있어? 응? 빨리 내가 이 화학식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플래스크 안에 들어가서 가열이 되고 싶어서 연금술 돌이 되고 싶어. 정화됐어? 정제됐어? 네 안에 있는 다른 광물, 찌꺼기 다 먼저 깨끗하게 걸러낸 다음에 이 플래스크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먼저 정제가 일어나야 된다. 순수, 에덴 동산, 그 원모습, 본모습, 네가 누군지 너 자신 먼저 찾으라 이거야. 다른 말로는 발가벗겨져라 이거야. 막 내가 유황인데 납하고 금하고 쇠하고 돌가루하고 막 섞여있는 이 광물 속에 있는 그런 유황 말고 진짜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떼고 너의 본모습, 네가 그걸 누군지 알아야 결혼을 하든 말든 하지. 착각한단 말이야. 인간들은 이 황제의 두꺼운 옷과 이 여제의 화려한 장식들과 이 교황 밑에 있는 두 소도승의 화려한 장식으로 우리는 다 감추고 있어. 서울대가 저의 꿈이에요. 변호사가 꿈이에요. 의사가 꿈이에요. 잘생긴 남자들 시집 가겠어요. 사회에서 엘리트가 되어서 타워팰리스에 살겠어요. 씨발 왜? 왜? 어째서? why?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팔자기는 하지만 모두가 그게 모두의 길은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정년까지 안정화가서 40대면 그래도 차하고 아파트는 마련을 해. 어떻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정답이겠어.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게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야. 정말 사교육이 너의 길이야? 정말 의사가 너의 길이야? 정말 결혼이 너의 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정말로 그게 네가 바라는 거냐고. 그게 너의 본 모습이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내가 진짜 누구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거고 사람마다 다 달라. 돈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 뭐 봉사적인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마다 자기의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응?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은 불안하니까 사회의 틀을 따라간다? 이건 오컬트에서 제일 싫어하고 영성에서 제일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야. 영성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 네 적성이고 아니고 상관없어. 일단 너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은 취업 잘 되고 돈 잘 버니까 그때 가서 돈 잘 버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니?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가 최고야. 네 적성 아니어도 변호사가 받는 사회적 대접과 그 돈을 벌면은 그게 곧 행복이야. 변호사 돼.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지. 오컬트에서 제일 혐오하는 삶의 태도야 이게. 너답게 살라 이거야. 만약에 거지로 사는 게 너의 삶이다. 그게 너의 진리다. 그럼 그리 살라 이거야. 그런데 또 마찬가지야. 거지로 사는 게 너의 진리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너의 진리인데 네가 거지로 살잖아? 뭐 나는 이제 물질을 멀리하고 영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야. 영을 추구하며 가난한 수도승으로 사는 게. 이해가? 그게 진짜 넌지 발가벗겨져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연인 카드 옷을 발가벗은 창조 때 아담과 하와 가장 순수한 네 안에 진실된 그 발가벗겨진 네가 사회와 국가와 일타 강사들과 너의 부모와 학교와 선생님과 종교와 이거에 세뇌 당하기 이전에 정말 너의 참모습.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 왕과 여왕이 발가벗겨진 거고 이제는 연금술에 사용해도 될 만큼 정제가 된 유황과 수은이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황하고 수은하고 섞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일이 나타날까? 바로 첫 번째 네그레도가 생겨납니다. 까맣게 시꺼멓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가 빨가벗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죽음 카드 옆에 있는 그 까만색 플래스크를 한번 보시죠. 까만색 플래스크에 어떻죠? 남녀가 섹스를 하고 있는데 까매요. 왜냐? 이제 먼저 유황을 그냥 수은과 섞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베이스,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에다가 유황을 먼저 섞고 그런 다음에 수은을 섞잖아요. 액체가 까맣게 변합니다.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검은색, 라틴어로 네그레도라고 합니다. 이게 연금술의 첫 단계입니다. 이거를 만들면 먼저 시꺼멓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금술에서는 뭐라고 보았냐?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죽음 카드입니다. 예. 먼저 죽어야 된다고. 시꺼멓게. 왜? 봐봐. 네가 먼저 그냥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일타 강사와 사교육과 공교육도 마찬가지지. 걔네들의 뜻에 따라 네가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의대 법대를 갔어. 그런데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냥 공부가 잘하니까 일단 엄마 말대로 의대 법대는 왔는데 공부가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적성이 아니고 자살하고 싶고 술만 마시고 있어. 네그레도가 일어나고 있어. 네그레도가. 이거야. 응? 사람들은 결혼해야지. 너 나이가 찼잖아. 남자 나이도 있고 결혼해야지. 저 남자 돈도 많고 영희는 뭐 30평짜리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는 50평짜리야. 결혼하자. 그래서 생각 없이 결혼했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씨발 뭔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공동체 생활이 안 맞고 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스스로의 삶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물론 50평짜리 아파트를 받기는 했지만 시댁 시엄마가 맨날 띡띡띡띡 버튼 누르고 와서 냉장고가 이게 뭐니? 내 자식 잘 먹고 다니지 모르겠다 이 지랄을 해. 네그레도가 일어나는 거야. 아,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씨발 그냥 도피식으로 결혼을 했구나. 나 좆됐다. 네그레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회가, 학교가, 세상이 말한 대로 그냥 그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니까 열심히 공부해갖고 인서울 나와갖고 그래도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도 들어갔어. 일이 너무 많아, 적성에 안 맞아, 자살하고 싶고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고 출근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줄 떨어지면서 정신과 약을 안 먹고서는 직장을 버틸 수가 없어. 네그레도가 일어난 거야. 네그레도. 이거는 이 네그레도는 변성, 이 죽음에서 반드시 필요한 관계가 균열이 있어야 된다고.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원래는 왕궁에서 호세스럽게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궁궐 밖으로 나가니까 생로병사를 눈으로 목격하신 거야. 아 씨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추해지고 죽는 거야. 그럼 인생은 왜 사는 거지? 네그레도가 일어난 거야. 이거 없이 내가 점성학을 하고 마법을 하고 오컬트를 하고 영성을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인생에 뭔가 어렵고 내 인생에 통제가 안 되고 난 씨발 난 왜 이러는 거지? 아 정말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다. 그러니까 네그레도가 이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알아야 되겠다. 도대체 내가 내 삶을 좀 내 마음 뜻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뭐부터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가. 내 인생 정말 지금 존망하게 생겼다. 네그레도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성장의 길로 올 수 있었던 거야. 네그레도 검은색으로 썩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이 네그레도라고 한다는 게 다른 말로는 또 네그레도가 뭐가 있느냐.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얘기를 한다. 심리치료로 고칠 수 없는 병, 심리치료를 해도 악화만 되기만 할 뿐이라고 한다는 정신병이 몇 가지가 있어.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나르시즘, 반사회적 장애, 엔타이소셜이라고 부르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이런 류들이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이제 완전 이제 그런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타인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자들, 얘네들은 그냥 심리학에서 치료 불가라고 정립을 해놨어. 치료 불가라고. 오히려 이런 애들은 치료를 해주잖아? 사람 마음을 이해해 보셔야죠. 그래도 그럴 때에는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셔야 돼. 느껴보려고 하세요. 이렇게 막 뭔가 좀 착한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럼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심리치료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나 너한테 공감해. 그런데 나 1,000,000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악한 짓을 하는데 심리치료에서 배운 거를 오히려 써먹더라라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치료 불가라고 애들이 정리를 했거든. 그런데도 이 심리학에서 얘네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제냐? 네그레도가 일어날 때. 네그레도.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들 중에서 이딴 식으로 살다가 감옥에 간다든가 사람들을 모두 잃게 된다든가 자식한테 버림을 받는다든가 결국 이러고 살다가 이제 인생이 좋을 거는 아니잖아. 인간을 계속 이용하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가진 것 없는 늙어버린 추한 노파로 늙어나잖아. 이런 사람들 결말이 안 좋거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인생에 정말 처참하게 감옥 가든지 온 가족과 친구와 사회에게 손가락질을 받든지 밑바닥 네그레도를 쳐야지만 그때에는 얘네들이 정신과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진짜 잘못 살았나봐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제 알겠어요. 저 이딴 식으로 더 이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로 안 살래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 그때에는 그래도 장시간 노력을 하면은 얘네들이 개선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도 고쳐놓을 수 있는 게 네그레도다. 한번 씨발 인생 존망해봐야 된다 이거야. 네 인생에 썩어 없어지면 커다란 고통이 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네그레도 상태에서 계속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여제, 왕비, 정제되지 않았던 여성성이 여성 대사제, 순수한 혹은 힘카드로도 볼 수 있는데 여성 대사제, 로사 알바, 이게 두 번째 단계야. 로사 알바, 흰색 꽃, 보여? 여기 교환 카드에 있는 흰색 꽃 보입니까? 로사 알바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흰카드의 여성도 흰 옷을 입고 있지. 로사 알바. 여성 대사제도 흰 옷을 입고 있지. 로사 알바. 로사는 장미라는 뜻이고 알바는 라틴어로 흰색이라는 뜻이야. 흰 꽃이 피어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네그레도가 흰색으로 변하지는 않고 채도가 얕아져요. 하얗게. 점점. 그러니까 한 주황색 정도까지 노란색, 주황색 좀 이렇게 색깔이 옅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하얀색이 되는 건 아닌데 하얀색이 섞인 것처럼 점점 채도가 옅어지고 하얘져. 먼저 연성이고 황화수은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점점 약간 좀 연노란색까지 하얘지다가 다시 노란색 그래. 여기서 이거 로사 알바를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뭐냐? 네그레도 뒤에 드디어 옅어지고 하얘지는 순수한 네가 나타난 거야. 그게 뭔 줄 알아? 저 이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야, 너 어디 가서 월 500, 600, 700이나 이렇게 받으면서 직장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친 새끼네? 연봉 500짜리 월 500짜리 직장을 그만두고 그 나이에 음악을 하겠다고? 네, 제 길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로사 알바가 늘어난 거야. 로사 알바는 너무 하얗고 순수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이혼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 남편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있다며. 지금 이혼해도 너 개털이야. 얼마 받지도 못해. 미쳤어? 왜 이혼해? 저의 길이 아닙니다. 로사 알바. 저는 제가 순수하게
제가 어떻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백색으로 아예 다시 시작을 해야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젠 누군지 알겠습니다.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순수성, 답을 드디어 찾은 거야. 사직서 내겠습니다. 여보, 여기 이혼 도장 찍어줘. 엄마,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엄마, 나는 의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 그럼 이제 엄마는 뭐라 그랬어? 미친 거 아니니? 사회복지사를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미친년? 야, 변호사에도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 의사에도 어려운 사람들 더 잘 도와줘. 그거는 내가 의사가 나의 길이라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맞는데, 또 의사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제가 낮은 곳에 임해서 낮은 자들과 살부대 끼면서 그렇게 제 삶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사회복지로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드디어 내가 누구이고 어떤 길로 살아야 되고 이 사회와 세속과 이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살아니까 내 그래도 불행하기만 하고 정신과약만 존나 처먹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내가 알베도라고 부릅니다. 알베도 두 번째 단계, 순수한 단계, 알베도. 여기 맨 아래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맨 아래는 검은색 원 네그레도가 있죠. 그 검은색 원 위에 뭐가 있죠? 흰색 원 알베도가 오죠. 드디어 내가 누군지 순수성을 회귀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시트리니타스라고 부릅니다. 시트리니타스. 라틴어로 노란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연금술의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요 그림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공작새가 노란색 원 안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러느냐? 이 공작색의 색깔이 변하는 거야. 이제 노란색으로 옅게 볕했는데 색깔이 이제는 황화수은이 계속 연단을 하고 가열을 시키면 색깔이 변합니다. 노란색에서 주황색에서 더 진한 색에서 색깔이 막 변해요. 그래서 시트리니타스, 노란색이라고 하기도 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공작새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드디어 공작새와 같은 태양빛과 같은 너 자신이 빛을 발하는 거야. 돈은 덜 벌지는 몰라도 내가 이제는 대기업 그만두고 좋아하는 빵가게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돈은 덜 번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뭐 회사 생활했지만 이제는 내가 문학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작가의 길을 내가 도전을 한다든가 종교인의 길을 간다든가, 이제는 정말 아니면은 내가 뭐 먹고 사니까 회사는 그만 못 둬도 진지한 취미 생활로 성악을 연습하기 시작을 한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누군지를 한번 이 알베도, 이 순수한 상태를 깨달는 이상 시트리니타스가 올 수밖에 없어. 부정할 수가 없어. 한 번 인간이 알베도, 로사 알바, 그 진리와 순수성과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시트리니타스라고 한다는 내 그 본성에 따른 꽃이 피기 시작을 할 거야. 왜냐면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두 번 다시 회사로 못 들어가. 두 번 다시 전 남편한테 못 들어가. 두 번 다시 돈만 추구하던 삶, 그걸로 못 돌아가. 두 번 다시 명예와 생각을 해봐. 돈과 명예만 추구하고 막 불행하고 살다가 내가 40살 이른 나이에 암 걸려버렸어.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 두 번 다시 예전처럼 살 것 같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본성에 맞게 이제는 나이가 늦었지만 성악을 시작을 하겠어요. 나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늦게도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순수한 나의 모습대로 갈고 닦아 나가고 그걸 표현하기 시작. 그걸 시트리니타스, 노래졌다 이거야. 이거를 몇 달간 여기서 또 계속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흰색, 좀 옅게 까만색이던 게 연노란색으로 하얘졌던 게 시트리니타스, 노란색, 주황색으로 변했던 게 이제는 황화수은, 연금술사의 돌로 시뻘개집니다. 로사 루베아, 붉은색 장미. 드디어 연금술사의 돌이 연단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완성된 연금술사의 돌이야. 내가 그냥 사회의 시선에 맞춰서
회사 다니다가 이건 막 자살 증세 오고 불면증 오고 우울증약 몇 년간 먹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두렵지만 알베도 네그레도에서 알베도 이건 난 진짜 이러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나는 어릴 때부터 난 음악을 하고 싶었어.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랬지. 지금이라도 성악을 배우자. 늦은 나이지만은. 그래서 했어. 시트리니타스.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작은 무대라도 설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동사무소 노인정에서라도 무대에서 서보거나 성가대에서라도 서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인간관계도 달라지면서 나랑 조금 더 잘 맞고 그냥 옛날에는 비즈니스 사업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었다면 순수하게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는 순수한 관계의 사람들을 시트리니타스 내가 금처럼 계속 변하다가 드디어 완성된 자 나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겠고 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뤘고 난 이제 뒤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을 했지만은 거기에 따라 내가 원하는 음악가로 뒤늦게라도 서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고 무엇보다 이 과정들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군과 삶으로 온 게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현상적인 과정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었을까? 죄책 그 다음에 겸손, 깨달음, 성장, 인내, 용기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덕성들을 배웠었어야지만 결국에는 로사, 루베아, 붉은색 장미, 연금술사의 돌, 루베오 마지막 연성의 단계까지 오는 거 아니야. 완성된 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너의 현실적으로 네가 뜻하는 바를 드디어 이루게 되고 완성된 도덕공자, 성인공자 그 연금술사의 돌이 네가 드디어 됐다는 거야. 물론 이제 황하수원은 먹으면 죽지. 죽는데 먹으면 이제 죽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게 연금술사의 연금술의 4단계라고 불러. 연금술사의 돌인 황하수원을 제조를 할 때 1단계 네그레도 까매졌다가 2단계 알베도 라틴어로 흰색 하얘졌다가 시트리니타스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루베아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검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화학물이 이 색깔이 변하는 연성을 할 때 플래스크 안에서 그래서 플래스크를 말하는 거야.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어떤 플래스크는 닫혀져 있고 어떤 플래스크는 열려 있던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가열을 할 때 네그레도 상태에서는 플래스크를 닫고 그 안에 있는 게 어디에도 증발하지 못하게 플래스크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연성을 하라는 뜻이고 이제 로사 알바 혹은 알베도 단계까지 오면 플래스크가 열려있지. 거기서 꽃이 피지. 이때는 플래스크를 열어놓고 연단을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뚜껑 닫고 연단을 하느냐 뚜껑 열고 연단을 하느냐 그 과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순수한 내 마음을 듣는 사람은 용기가 생긴다.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4가지 연성의 단계가 연금술뿐만이 아니라 이 연금술과 이 서양 오컬트에서 인간의 어리석었던 영혼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영혼도 내가 이제 진짜 누구고 어떻게 사는지 깨닫고 그 완성된 과정까지도 이 연금술의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간은 완성과 완벽과 도덕군자와 성인군자를 향해서 이 4단계를 향해서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간다 라고 오컬트에서 가르치는 거고 당연히 연금술을 공부했고 프리메이슨이었고 골든던이었고 마법사였고 장미십자회였고 오컬티스트였던 아서 에드웨이트도 당연히 이런 연금술적인 상징들을 타로 카드에 이런 식으로 이 연금술적인 과정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담아서 하나의 드라마로 네그레도 알베도 시트리니타스 루베오까지 루베도까지 다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한 거야.